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선거에 6번으로 출마하게 된 한근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를 뽑아달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 정말 괜찮겠느냐고, 제가 이런 데 나와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 스스로도 가장 솔직한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어떻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지는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최고위원을 출마하게 된 경위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제 심경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게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욕심이 있다거나 이런 성격이 별로 못 됩니다. 저는 일단 대학교 생활은 대부분 이제 아웃사이더 성격처럼 혼자서 지내는 게 편했고, 주변 사람들이 있어도 저는 혼자 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서 무대를 쓰는 것만 보시면 제가 되게 활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극기 집회 전과 그 다음에 후에 저 한근형이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다르고 많은 변화를 겪어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선 태극기 집회를 참석하게 된 경위는 지난해 10월 11월 경에 탄핵 전국 국정농단 사태가 일명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에, 저도 솔직히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국정농단이라는 게 있고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별로 좋은 인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진짜 이거는 모두 다 조작이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맨날 며칠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설득시키지는 못하고 그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설득시킬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못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고 싶어서 하루 제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저 혼자 서울에 KTX를 타고 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쯤 출발해서 제가 한 1시쯤 도착해가지고 먼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둘 다 가봤는데, 참가하지 않고 그날은 참 간만에 해봤었는데, 그날 저에게 믿었던 촛불 집회의 풍경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 왔다는 둥,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는 둥, 이런 거를 보고 좀 되게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본 후에 태극기 집회를 갔을 때 그 엄동설 안에, 그때는 지금만큼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만 계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똑같은 소리 계속하고 연사들 올라와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 입장에서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촛불 집회에 가서 느꼈던 진짜 집회가 아니구나 라는 모습과 정말 대비되는 모습, 그 추운 날씨에 관절 안 좋고 힘드신 어르신들께서 태극기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려오고 나서부터 한 1주, 2주 정도를 태극기 집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촛불 집회에서 주장하는 바를 계속 찾아봤어요. 1, 2주 정도를. 그렇게 찾아보면서 제 스스로 한 10일쯤 됐을 때부터 확실하게 느꼈던 게, 이거는 100% 태극기 집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맞구나, 이건 뭔가 음모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그때까지 모르고 계셨죠. 저희 아버지께 제가 태극기 집회를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가고는 싶지만
막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못하는, 혼자 가기 좀 두려워하시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가자고 하고 나서 너무 기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태극기 집회를 가고 나서 첫날 갔을 때 강남 코엑스 태극기 집회였는데, 그때 갔을 때 MBC가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를 집중 조명을 제대로 해준 날이어서 저랑 그 예전에 유명했던 태극기 집회 연사 이모군과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30대 초중반 남성분 세 분이 MBC에서 인터뷰를 잡혔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태극기 집회 나오는 거를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좀 걱정을 하고 남들한테 욕먹을까봐 그러는 상황이어서 저도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하고 제가 거절을 하니까 주변에서 진짜 한 순간적으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되시는 어른분들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태극기 집회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다음 집회도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탄기국 측에서 저에게 연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사 요청을 받아서 태극기 집회 연사를 한 후에 계속 순차적으로 태극기 집회를 갔다가 연사도 한 번씩 쓰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그 다음 주에도 또 연사를 사달라고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탄기국 측에서 그 다음 날쯤에 저에게 하나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방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지방 사람들은 언론이 말하는 대로만 듣고 태극기 집회가 잘못된 집회고 촛불 집회만 있는 줄 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저 또한 근데 부산에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공감을 해서 지방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최영숙 교수가 다니던 태극기 집회였었는데 그 순차적으로 따라다니며 이제 원래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었던 탄기국 본무대의 연사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분들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저보다 나은 사람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조명을 받고 저는 안 보이는 곳에서라도 그렇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극기 집회를 지방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다닌 후에 이제 지방 집회가 다 끝나고 서울에서 합류하는 지점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서울 집회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서울로 돌아오는 태극기 집회가 탄기국과 합치는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분산되어서 떨어져 나온 집회더라고요. 그래도 서울에서는 흩어진 모습보다 한 곳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부터는 다시 탄기국 집회를 다녔었습니다. 탄기국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점차 몇 번 또 연사 한 번 정도 서고, 그 다음에 또 그때쯤에 이제 탄핵 재판일, 탄핵 선고일이 다가올 무렵에 2월 중후반 때부터 계속 그냥 태극기 집회를 다니다가 3월 1일 날 태극기 집회를 오고 나서 정말 어쩌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저는 탄핵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을 안 됐을 경우에 그냥 모든 그 전말을 저질러 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종말과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탄핵은 일단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3.1절 광경을 보고 탄핵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탄핵은 3월 10일 날 파면이 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섰죠. 대선 국면에 들어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연사에 고정으로 나오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조원진 의원님을, 그때 당시 조원진 후보님을 열심히 도왔었습니다. 저는 조원진 후보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조원진 의원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거는 말이 바뀌지 않고 가장 앞장서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돕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이 실망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절망하고 슬퍼했었지만,
그거를 달래줬던 게 조원진 의원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극기 집회가 아닌 이제 대선 국면에서 조원진 의원님을 돕고 난 후에 대선 1회 이후에 한 달 정도 태극기 집회를 안 왔었어요. 그 후로 이제 제가 그동안 매주 올라오면서 못했던 학업적인 부분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대한애국당이 갈라져 나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그 가까이서 그 광경을 제대로 본다거나 판단할 그게 아니고 제 스스로 보기에는 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한 달여 정도 지켜보는 입장을 가졌다가 이제 조원진 의원님이 역시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고 잘하고 계시구나, 이분은 믿고 따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후에 다시 이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정상대책위원회가 운영하는 태극기 집회, 그리고 이제 대한애국당의 모태가 된 태극기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애국당이 창당되고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 계속 꾸준히 저를 찾아주셔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제가 연사를 서는 게 정말 감사하고 좀 복에 겨운 제 주제를 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찾아주셔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매주 뵀던 것 같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모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것도 제가 앞장서고 싶지 않았지만 총대를 맸던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극기 집회 전후로 제 인생은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에 있어서 순간순간에 모든 결정에 있어서 가장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진실을 좀 쫓아서 왔던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최고위원회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저를 뽑아주실 거면 정말 뽑아도 괜찮으실지 한번 다시금 여쭈보고 싶고요. 최고위원회에 나오게 일단 청년 쿼터제를 없애주신 지도부의 결정이 있었기에 제가 자격도 안 되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었던 것 같고, 그 청년 쿼터제가 없는 것을 보고 저를 지도부에 추천도 해주시고 저에게 직접 나가달라고 독려도 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받고 나서도 스스로 정말 망설였었는데, 정치라기보다는 이거는 진실로 가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고, 제가 되지 않더라도 당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시는 분들은 다 쟁쟁하신 분들이고 사회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라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27살이거든요. 아직도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제 인생은 앞으로 써가는 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함께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 하나를 뽑았다고 모든 게 다 되고 만사형통인 게 아니라 누군가를 뽑고 나서 그 사람을 감시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시민정치고 진정으로 대한애국당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째 보면 제 인생 이력서, 태극기 집회 이후에 저의 이력서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시고 제가 저 같은 어린 놈으로 괜찮으시다면 한 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앞으로도 갈 길이 정말 많지만 어찌 보면 쉬실 여력도 없었고 많이 힘드셨지만 조금 더 기운 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홍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